오픈 개념 강의 급수 파트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K죠? 아무튼. 등비급수인데요. 예, 뭐, 이거는 별거는 없습니다. 별거는 없고, 실제 우리가 앞에서 수열의 극한 문제 풀이하면서 다 연습하셨을 거니까, 그냥 등비급수도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좀, 어찌됐든, 초항이 A고 그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초항 A고 공비 R인 등비급수 수열에 등비 수열에 급수를 갖다가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K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과 같은 거잖아요. 즉 R-1분의 당연히 R은 1이 아니어야 하겠죠.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잖아요. 이제 n 대신에 내가 무한대 넣어버리시면은 R의 무한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음, 이렇게 그냥 갑시다. R이 당연히 1보다 크다라면 발산이죠. 무한대로 발산되겠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되는 이런 애입니다. 그리고 R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였다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다라면 얼마라는 건데 얘가 사라지게 되겠죠. 즉 1 마이너스 R분의 어디로 가더라? A로 가더라는 겁니다. R이 1이었다라고 우리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R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정리 다 해드려요.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발산이죠. 발산인 이유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셨어요? R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 물론 초항이 0이다 뭐 이런 장난은 하지 마시고 되셨어요? 즉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산인 겁니다. R이 1이면 어떻게 되는데 왜 우리 이제 그 정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는 해드리지만은 R이 1이면 어떻게 되는데 R이 1이면 SN 공식이 이게 아니죠. 왜냐면 R이 1이었으면 0분의 나와버리는 거니까. 즉 초항이 A고 공비가 1이었다라면 이 수열은 A 이렇게 무한하게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이걸 다 더했다?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이 되겠죠. 뭐 물론 A가 0이었다 또 그런 장난질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되셨어요? 예, 그래서 등비급수에서는 이제 정리해 줄 거는 일단 등비 수열의 뭐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 급수 수렴 조건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는데 1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서 같거나 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두 개 가지고 수능형에서도 내신형에서도 많이 장난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다라면은 급수는 어떻게 되는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얼마인 건데 1-R분의 A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등비 수열에 왜 우리 그 좀 전에 해봤듯이 R의 n승,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다라면은 R의 무한대승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니까 0으로 가게 되는 거고 남는 거는 R-1분의 마이너스 A가 남게 되는 거니까 즉 1-R분의 A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수열은 는 붙어도 된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등비급수 수렴한다라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1-R분의 A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뭐 그냥 이거는 이 정도로 이왕 이렇게 됐는 김에 등비급수의 활용 여기에서 설명하고 갈게요. 자, 봐봐요. 요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비급수에서.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제가 여전히 혓바닥이 깁니다. 혓바닥이 길어서 죄송은 한데 원래 수능에 죄송합니다. 수능 나온 지가 잠깐만 이제 한 25년 정도 돼가네요.
년 정도 돼 갈 거예요. 25년, 30년 돼 가나? 오씨, 30년 돼 갈 것 같다. 야, 수능 30주년 기념 뭐 있나? 야, 아무튼 돼 갈 건데 수능에서 미적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던 게 등비급수의 활용이에요. 활용 문제가 거의 빠지지도 않고 나왔을걸요? 거의 매년 나왔어요. 예,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거기에서 또 플러스 그림이야. 그림, 도형. 즉 도형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극한이랑 에서도 그림, 도형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100% 등장했었고요. 수능에서. 그러다가 또는 둘 다 등장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한 70%가 돼요. 근데 이게 2년 전부터 2년? 그렇죠. 재작년. 그러니까 그 시행 연도로 따질게요. 2023년 시행. 그다음에 2024년 시행. 수능에서 둘 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수능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다들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격이었던 건데, 뭐 아무튼 예, 시행이 안 돼가지고, 뭐 올해도 2025년 시행 수능에서도 안 나온다면 한동안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다른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고인물이라서 그렇기는 해요. 그냥 일단 믿고 가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떤 도형이 이런 도형들이 나와요. 등비급수에 활용해서 문제에서 뭐 이런 네모가 있어. 거기에 뭐 어떤 규칙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또 규칙에 맞춰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는 거는 또 이제 같은 비율의 어떤 네모를 만들어. 그 다음에 안에서 삼각형 만들어. 그리고 동그라미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시행해. 그 여기 내에서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이런 거에서 뭐 원 넓이의 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원 둘레의 길이의 합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 도형 안에서 물론 뭐 무조건 작아진다라고 무조건 등비수열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음, 그걸 갖다가 뭐라 텔레스코핑 시리즈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라. 야, 뭐 아무튼 뭐 아니 그 이거는 있어요. 그거 뭐 만약에 여기가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인 이런 게 점점 작아지는 거지.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n 플러스 1분의 3, 예, 그 n 플러스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 두 도형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건 안 나와. 그 내신형에서는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면 물론 이거 안 되겠다. 아무튼 이거 못 구한다. 못 구하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 손 치고 그 뭐 이 사각형의 뭐,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안 되고 넓이의 합을 갖다가 구하라고 할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각형밖에 안 나와. 그리고 규칙은 이미 다 줬어요. 사각형 넓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다 했을 때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했을 때 규칙 다 줬어. 다 줬는데 얘 같은 경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 그러니까 뭐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냥 도형 안에 뭔가 규칙대로 삼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원 만들고 그 안에서도 또 다시 닮음 같은 비율을 유지한 닮은 사각형을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도형 안에서 같은 모양의 도형이 점점 작은 모형들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열이라는 거다. 등비 수열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등비예요, 등비. 그리고 등비 급수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묻는 거니까요. 급수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1 빼기 r분의 a만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초항이 얼마인지 구해야죠. 초항은. 그러니까 만약에 원 넓이의 합은 물어봤으면은 처음 원 넓이의 합, 즉 a1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테 원하는 거는 뭐다? 1-r, 즉 b를 갖다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봐봐요. 가장 물론 명확한 방법은 A2를 갖다가 구해요. 얘 말대로 해서. 그리고는 우리는 왜 이 두 수열은
뭐였던 거니까 2랑 뭐 만약에 2분의 1 나왔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얘는 2 빼기 2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었을 수도 있지만은 왜 그거는 등차 수열을 따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얘가 이미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이라는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아 공비는 얼마였던 거네 4분의 1이었던 거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 숫자가 조금 여차하면은 이거 넓이 나오고 이거 넓이 구하실 때 초항은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초항은 무조건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 구하실 때 숫자가 더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복무리수라고 해도 되나요? 뭐 아무튼 공비가 뭐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구해줘 버리면은 굉장히 더럽게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생각을 갖다가 좀 해보세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마트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백화점을 가셨다고 생각해봐봐. 전자제품관을 갔다가 한번 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가 보시면은 물론 비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면은 뭐부터 눈에 보여요? TV들. 그죠? TV들 쫙 진열돼 있잖아요. 그냥 꺼져 있어? 아니지. TV를 보면은 계속 같은 화면이 동시 송출되고 있죠. 그럼 봐봐요. 같은 비율이라고 치고. 자, 이런 졸라 큰 TV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작은 TV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작은 TV가 있어. 만약에 얘네들이 일정 비율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봐요. 즉 여기에서 지금 동시에 뭔가 공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여기에서도 공 내려오고 있어. 여기에서도 공 내려오고 있어. 여기에서도 공 내려오고 있어. 근데 얘의 그 닮은비가 만약에 2대 1이었다라고 해봐요. 길이에 비해요. 아니면 넓이의 비로 갈까? 예. 그러니까 넓이의 비가 만약에 2대 1이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똑같은 화면이니까 여기에 공의 넓이랑 여기에 공의 넓이도 몇 배가 되겠다? 2대 1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지금도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들이 알 수 있는 요령이긴 한데 즉 만약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 초항은 구해야 됩니다. 근데 A2를 내가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다? 없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왜냐하면은 얘의 닮은비랑 얘의 닮은비랑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이걸 테레비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사각형의 닮은비랑 이 안에 있는 똑같은 화면 안에 나오는 똑같은 장면에서의 원의 닮은비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즉 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 길이를 구해가지고 길이의 비를 갖다가 구해주는 거예요. 즉 길이의 비가 만약에 2분의 뭐 3분의 2였다. 비율이 되겠죠. 예, B는 3대 2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비율이 3분의 2였다. 그러면 만약에 원의 이 닮은 비도 닮은 비율도 3분의 2가 되게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닮은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길이가 3분의 2다. 넓이 물었으니까 몇 배 해주면 되겠다. 제곱배 해주면 되겠다. 즉 넓이 비는 얼마다? 9분의 4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들 그 상황 따라서 꼭 여기를 갖다가 해야 되나? 아니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구해가지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또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구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원 길이 구하는 거는 가장 원초적인 거고. 되셨어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우리는 R을 갖다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대응하는 변 길이의 비를 갖다가 구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즉, 변 길이의 비율이 3분의 2였다. 원 둘레의 합은 물어봤다라면은 당연히 1-R에서 1 빼기 3분의 2를 갖다가 했었을 거고, 분의 L1, 즉 원 둘레의 길이를 했을 거고, 둘레의 길이의 비율이 3분의 2였다라는 말은 만약에 원 넓이를 물어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1 빼기 9분의 4 분의 S1을 갖다가 요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이게 이제 극한 활용, 즉 등비급수, 극한 활용이래 미친놈 아니야. 예, 등비급수 활용해서 문제풀이 요령으로 굉장히 막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었어야 했거든요. 왜? 이거는 매년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안 나온 지 2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저는 이번 뭐 물론 육모 구모를 갖다가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육모 구모를 지켜보셔야 되겠지만은 육모 구모를 지켜보신 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다고 또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수능용 문제 푸는데 거기서 나오는 걸 갖다가 또 안 풀고 넘어가지는 마시고 찾아서 연습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있는 정도만 연습하세요. 그냥 문제집에 어, 나오는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고 괜히 막 찾아가시면서 막 이거 막 문제 모음집 이걸 갖다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기출 문제집을 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집에 내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내신 이거 저 수능 얘기예요. 어찌됐든. 기출 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집에는 얘네들이 이때까지 나온 것들이 다 덩어리로 쌓여 있거든요. 많이는 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거에 시간 너무 뺏기지는 마시고 그냥 한 두 문제씩 건너뛰면서 푸시고 또 나중에 또 심심하면 또 나머지 문제들도 한 문제씩 건너뛰면서 푸시고 뭐 그냥 그 정도로 연습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용 개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탑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탑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2단원 문제 다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유형 중심을 지금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문제 푸는데 도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은 요 다음 강의, 3강 내신용 강의 한번 좀 듣고 하시면은 문제 풀이가 엄청 빨라지실 거세요.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